병자호란. 1636년 12월 2일 홍타이지는 조선 정벌을 위해 군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7일 뒤인 12월 9일 청나라 장수 마부대가 선발대를 이끌고 압록강을 넘어오는데요. 여러분 삼국지 좋아하시나요? 삼국지를 보면 제갈량은 적의 전략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나오죠. 그래서 미리 대응할 방법도 다 준비해놓고 그때그때 딱 적절한 계책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병자호란 때의 조선은 딱 그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제대로 맞추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적의 전략을 정확히 반대로 예상해서 약점을 그대로 찔립니다.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병자호란 때도 그랬어요. 조선은 전쟁의 날고기는 청군을 상대로 야전을 벌여봐야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야전을 포기하고 산성에 들어가서 농성을 하는 걸로 기본 전략을 세웠는데요. 그런데 청군은 이 작전을 이미 알고 있기라도 한 듯이 성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큰 대로를 통해 곧장 한양으로 내달립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마치 조선이 청군을 맞이하기라도 하는 듯 오시는 길 불편하지 않게 걸리적거리는 거 싹 다 치우고 뻥 뚫린 도로로 시원하게 달려서 한양까지 오세요 하는 꼴이었단 말이죠. 물론 조선 입장에선 나름 경험을 살려서 작전을 짠 거긴 해요. 정묘호란 땐 청군이 조선군을 하나하나 부수면서 들어왔거든요. 왜냐면 그땐 병력이 3만 밖에 안 됐으니까 후방에 적을 남겨놓고 왔다가 포위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조선을 싹 점령해버리러 온 것도 아니었고요. 처음부터 목표가 화친이었기 때문에 자기 목표에 맞는 전략을 짠 거예요. 근데 이번엔 다릅니다. 병자호란 땐 몽골 출신 장수랑 명나라 출신 장수들까지 동원해서 아주 대대적인 군대를 편성해요. 게다가 선발대 먼저 보내고 뒤에 본진이 따라갈 거라서 선발대가 성을 하나하나 부수면서 갈 이유가 없습니다. 후방에 적을 남겨놔도 본진이 처리하고 오면 되잖아요. 선발대의 목표는 최대한 빨리 한양에 도착해서 항복을 받아내는 거였어요. 그러니 괜히 공성전 하면서 시간 끌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렇게 청군의 전략을 완전히 잘못 파악한 조선군은 시작부터 본진, 한양이 뚫릴 위기에 처했고 반대로 청군은 작전이 제대로 먹혀 들어간 덕분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정주까지 나아갔는데요. 남한산성. 조선군의 삽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청군이 처음 압록강을 넘어왔을 때 의주 건너편에 있는 용골산에서 이걸 보고는 봉화를 올렸어요. 청군이 쳐들어왔다는 신호를 보낸 거죠. 근데 도원수 김자점이 이걸 그냥 무시합니다. 실수인 듯하니 신경 쓰지 말라. 그러다 시간이 흘러 청군이 조선 땅에 한참을 들어와서야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김자점은 부랴부랴 조정에다 장계를 올리는데요. 청군이 압록강을 넘어 안주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렇게 12월 13일 적의 침입을 알게 된 인조. 근데 여기서 인조도 김자점이랑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청군이 이렇게 빨리 쳐들어올 리 없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자꾸나. 그런데 바로 다음날 또다시 급보가 올라옵니다. 적이 개성을 지났다 하옵니다, 전하.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어도 두 번은 실수가 아니겠죠. 진짜로 청군이 쳐들어왔단 걸 깨달은 조정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인조는 부랴부랴 짐을 싸서는 그날 당일 바로 파천을 단행하는데요. 그때 들려오는 또 다른 급보. 전하, 적들이 이미 양철평에 다다랐나이다. 도성까진 이제 지척이 옵니다. 애초에 인조의 계획은 강화도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묘호란 때도 강화도에 들어가서 버텼더니 어떻게든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강화도로 들어갈라 했는데 적이 이미 코앞까지 온지라 강화도로 가기엔 무리인 상황. 그때 최명길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신이 적의 진지로 가 최대한 시간을 끌어볼 테니 전하께 우선 그 사이에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시옵소서. 그렇게 최명길이 목숨을 걸고 시간을 끄는 사이 인조 일행은 남한산성에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산성에 들어가자마자 영의정 김루가 인조에게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전하, 아무래도 강화도로 가시는 게 좋을 듯 하옵니다.
남한산성은 식량과 물자가 부족해 적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사옵니다. 이대로 성에 고립된 채로 적에게 포위당하면 식량도 금방 떨어져 금세 위기에 처하고 말 것이옵니다. 강화도는 섬이라 적이 침입하기 어렵고 식량과 물자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 서둘러 강화도로 이동하시옵소서. 그렇게 15일 새벽이 되자 김류의 제안에 따라 다시 강화도로 발걸음을 옮기는 인조. 하지만 12월 한겨울이라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는 바람에 동상까지 걸린 인조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남한산성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12월 15일 저녁, 마침내 청나라군이 속속들이 남한산성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날 산성에 돌아온 최명길은 청의 요구를 전달하는데요. 다시 화친을 맺으려면 왕의 아우와 대신을 인질로 보내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저번 정묘호란 때 했던 거랑 똑같이 신하 한 명을 동생으로 들여서는 왕의 아우라 속인 뒤 대신 한 명이랑 함께 청군 측에 보내는 인조. 12월 16일 조선의 사신이 청군 진영에 도착하자 마부대는 단번에 진실을 알아챕니다. 내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성 싶으냐. 왕의 아우가 가짜인 걸 알아채자 큰 소리치며 이들을 쫓아내는 마부대. 조선 조정에선 부랴부랴 대신 둘을 다시 청군 측에 보내 달래려 했는데 이미 잔뜩 화가 난 마부대는 이렇게 답하는데요. 조선이 또 우리를 속이려 했으니 나도 더 이상은 용서할 수 없소. 이젠 세자를 볼모로 보내지 않는 이상 조선과 화치는 없을 것이오. 12월 17일 청나라가 세자를 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본격적으로 척화파 대 주화파의 대립이 시작됩니다. 척화파의 선두주자는 김상원으로 그는 오랑캐 따위에게 세자를 볼모로 보낼 순 없다며 결사항전을 주장했는데요. 반면 주화파의 선두주자 최명길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세자를 볼모로 보내고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서 도무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시간만 축내는 인조. 그 사이 조정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청황제 홍타이지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조선으로 오고 있다 하옵니다. 뭐라? 홍타이지가 직접? 홍타이지의 친정 소식을 들었음에도 인조는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인조가 시간만 끄는 사이 남한산성의 군사들은 하나둘씩 죽어가기 시작했는데요. 한겨울에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 제대로 된 방한복조차 갖추지 못한 병사들은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고 전투에 쓰일 말마저 굶어 죽자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말을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2월 18일 병사들의 상황이 심각함을 들은 인조는 백관을 모아두고 승전의 결의를 다집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9일엔 직접 산성을 순시하면서 병사들을 만나 위로해주는 인조. 그러자 인조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는지 바로 이날 적이 성의 남문 앞에 다가오자 조선군은 화포로 이들을 무찌릅니다. 12월 20일 조선은 마부대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황제 폐하께서 개성에 당도하셨으니 이제부터는 양국 백성을 위해 계책을 베풀 수가 없게 되었소. 연전 연패. 12월 23일과 24일에는 조선군이 두 차례 출격해 청군을 상대로 작은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병사들은 금세 사기가 올랐는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청군의 본진 중 좌군 2만 4천 명이 남한산성에 당도합니다. 성을 지키는 조선군은 고작 1만 4천. 안 그래도 수적 열세에 있었는데 청군의 본진이 합류하기 시작하자 성내의 사기는 걷잡을 수 없이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 안의 상황은 최악을 향해 달려갔고 인조는 오로지 딱 하나 근황병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얼마 후 근황병이 속속들이 성 주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인조의 얼굴엔 화색이 돕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수천씩 소수의 군사들로 이루어진 근황병은 오는 족족 청군의 개박살이 났고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은 처참한 패전 소식뿐이었는데요. 김준용의 부대가 나름의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전황 전체를 두고 봤을 땐 아주 작은 승리일 뿐 전세엔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중 최악의 패배는 12월 28일에 벌어졌습니다. 이날 성안에 있는 술사들이 까치가 날아다니는 걸 보고는 오늘이 길일이라는 점괘를 내놓았는데요. 이때 우연히 그 옆을 지나다 이 얘기를 주워들은 김류는 인조를 찾아가 이 소식을 전하며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겠다 합니다. 때마침 산성 북쪽을 바라보자 북문 골짜기를 지나는 노약자 일행. 노약자들이 가축까지 끌고 지나가는 걸 본 김류는 적군의 경계가 흐트러졌다 생각해 곧장 출병에 나섭니다. 성문이 열리고 김류의 지시에 따라 노약자 일행 쪽으로 나아가는 군사들. 그런데 그때 매복해 있던 청군이 튀어나와 조선군을 무참히 공격합니다. 알고 보니 이 노약자 일행은 청군이 포로를 사용해 미끼로 던져놨던 건데요. 적의 작전에 보기 좋게 걸려든 조선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걸 본 김류는 자기는 성문 앞에서 나가지도 않고 멀찍이 지켜만 보고선 빨리 철수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초관이 달려가 후퇴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산성 자체가 산 위에 지어진지라 퇴각하려면 산을 거꾸로 타고 올라가야 했기에 조선군 대부분은 후퇴를 하지 못하고 적의 손에 죽임당하고 마는데요. 이 전투로 인해 조선은 군사 300여 명이 죽고 지휘관급도 여러 명 전사하는 대패를 겪게 됩니다. 상황이 이리도 처참했으니 애초에 점괘를 믿고 무리한 작전을 편 김류가 처벌을 받아야 했건만 김류는 임원 부하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고 결국 김류 대신 퇴각 명령을 전한 초관이 참수되고 맙니다. 조선은 그야말로 연전연패를 겪었고 전황은 이제 최악을 향해 달려갑니다.